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우리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바뀐 평가 지표에 대해서 제가 영역별로 상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바뀐 평가 지표는 굉장히 맥락적이고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행동이라든가 역할들이 분절되지 않고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찰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육의 질을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과정의 질 관련 지표를 굉장히 많이 강화했습니다. 설치 인가에 관련된 어떤 구조적인 질 관련 지표는 좀 최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문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좀 힘들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서 중심의 어떤 평가에서 실제적으로 보육 과정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리고 평가하는지에 관련된 그런 평가로 우리가 바뀌었다. 그래서 필수 문서 중심으로 좀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평점 방식도 주로 우리가 관찰이라든가 면담 중심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자가 우리가 현장 평가 당일날 어린이집에 파견이 돼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평가 방법이 우리 관찰하는 방법, 면담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어 면담은 이런 면담을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면담에는 답변을 해야 되더라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전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개정된 평가 지표에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함께 생각해 보기라는 그 파트가 우리가 주로 면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질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장 평가를 받으면서 10월 달에 이 받았던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그 관련, 함께 생각해 보기를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평가자가 질문했을 때 제대로 답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요청하기를 빨리 이 함께 생각해 보기와 관련된 면담에 대한 답변을 빨리 올려주세요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9월 달부터 제가 사실은 빨리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또 막 이렇게 강의 스케줄에 외부 강의에 막 있다 보니까 이제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서 올립니다. 우리 참고하시고 답변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답변 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답변을 할 때 이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하시는 거죠. 이 답변 예시를 올린 이 영상이 정답은 아닙니다. 네, 정답은 아니니까 이런 방법으로 답을 하면 되겠구나. 질문의 답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1 영역부터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 영역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입니다.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에서는 우리 어린이집과의 우리 하루 일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는 놀이와 활동과 일상생활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놀이와 활동과 일상생활의 일과가 충실히 운영이 되었는지를 보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하루 일과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와 관련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의 일과의 충실한 운영은 관찰과 면담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관찰은 현장 평가자가 계속 살펴보고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면담이죠.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영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 신체 리듬, 날씨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하루 일과를 우리 선생님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좀 부분에 대해서. 또 관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개별 영유아가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의사 표현을 존중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운영하는지 이런 평가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면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면담을 이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1-1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파트가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에는 오늘 영유아들은 실내외에서 충분하게 놀이를 했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또 영유아가 더 놀이하고 싶다고 하지만 다음 일과 때문에 놀이 시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또 일과를 운영하면서 영유아의 요구,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그런 요구를 선생님은 잘 살폈나요? 오늘 영유아는 우리 선생님한테 어떤 요구를 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겠죠.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일과를 변경한 적이 있나요? 또 영유아의 반응은 그때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선생님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상객화보기, 요 함께 생각해보기 요 파트는 우리 선생님 개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또 내가 하루 일과를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반성적 사고로 되돌아보고 내가 과연 아이들과 충분히 놀이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루 일과를 내가 아이들하고 놀이할 때 선생님 더 놀고 싶어요. 더 놀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더 놀고 싶다라고 했는데 바로 점심을 먹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그럴 때 연장할 수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지 또 아이들이 언어적 비언어적 요구를 했을 때 선생님은 그런 요구들을 잘 살폈고 그런 요구가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좀 반성적 사고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또는 선생님끼리 같이 모여서 선생님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하면 좋겠다. 사실은 이 답은 정답이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교사로서 내가 일과를 충실하게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관련된 그런 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면담 내용 이거는 면담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영유아들은 실내에서 충분하게 놀이를 하였나요? 이렇게 평가자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충분히 놀이했는지를 선생님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답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저희 반은 교실과 바깥에서 충분히 놀이를 했어요. 네, 충분하게 놀이를 했나요? 그러면 예, 충분히 놀이했어요. 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네, 저희도 그냥 충분하게 놀았어요. 라고 답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충분하게 놀았나요?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놀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유아가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전에 실내 놀이는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했고요. 오후 실내 놀이는 3시부터 4시까지 했습니다. 바깥 놀이는 10시 4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우리가 1시간 놀이를 했어요. 라고 답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놀이 시간이 실내, 실외에 충분히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새로 바뀐 우리 평가 지표에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들하고 3시간 이상의 놀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시간, 뭐 2시간 반 이렇게 놀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물론 우리가 일지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 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되고요. 놀이를 충분히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신호와 행동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놀이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중요해서 아이들이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들이 놀이를 의미 있고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서 놀이를 했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충분히 놀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또 놀이가 끝났을 때 아이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재미있었다라는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한 것을 통해서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고
식으로 답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평가 지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아이들이 하루 일과 중에서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세 같은 경우에는 바깥놀이 주 3회 30분 이상, 그리고 실내외 놀이 모두 합쳐서 매일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이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1세하고 2세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바깥놀이가 30분 이상 포함해서 실내외에서 2시간 30분 이상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아들 같은 경우에 3, 4, 5세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바깥놀이가 1시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실내외 3시간 이상 놀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내외 모두 통합을 해서 놀이 시간이 얼마를 놀았는지를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세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서 2시간 30분 놀았습니다. 그리고 1, 2세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0분 놀이한 걸로 이야기돼야 되고요. 3세부터 5세까지는 3시간 이상 놀이가 이루어진 거로 답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 점을 유념을 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되겠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는 뭐 이대로 얘기를 하면 되지만 아이들이 정말 놀이에 몰입을 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놀이가 끝난 다음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행복한 그런 표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실컷 놀았구나, 재미있게 놀았구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찰을 그날 평가자가 했는데 선생님 더 놀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거나 그러면 그건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요 질문은 함께 생각해 보기 요 부분은 면담으로 우리가 평가자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영유아가 더 놀이하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음 일과 때문에 점심이라든가 바깥놀이나 또는 뭐 어떤 행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놀이 시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아마 질문을 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영유아가 더 놀이하고 싶어 하지만 예를 들면 다음 일과로 인해서 놀이 시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 교사로서 아이의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일과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놀이 시간을 아주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으면 10분이라도 저는 연장해 줍니다. 그러나 운영상 다음 일과로 연장이 힘든 경우에는 아이가 놀이를 더 하고 싶은 감정을 좀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재미있었구나. 그런데 계속 놀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놀고 싶은 마음을 공감을 해주고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잠시 멈춰야 해. 우리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놀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어서 아이들의 더 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줍니다. 또는 우리가 지금 점심에 예를 들면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 조금만 10분 정도만 우리가 요리하고 밥을 먹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죠. 네, 또는 곧 점심시간이라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놀이하면 어떨까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만약에 블록을 쌓은 상태에서 더 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이 더 놀고 싶어요, 더 높이 쌓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블록을 쌓은 상태를 그대로 두어서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다음 활동이 또 다음 뭐 일과가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더 놀고 싶은 마음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안 돼, 우리 밥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고 싶은 마음을 인정을 해주고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그 놀이 시간을 연장을 해줄 수 있으면 연장을 해주지만 도저히 연장을 할 수 없을 때는 아이들하고 우리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면담으로 물어볼 거예요. 일과를 운영하면서 영유아들이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선생님한테 요구를 할 때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을 살폈나요? 라고 질문을 할 거고요. 오늘 우리 영유아는 선생님한테 어떤 요구를 하였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은 네, 저는 우리 반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요구를 할 때 어떤 요구를 하는지 잘 관찰
관찰하고 저는 지원을 해 줍니다."라고 답변을 해 줘야 되겠죠. 근데 영화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은 영화반이라 아직 자신의 요구를 언어로 잘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균이가 등원에서 딸랑이를 가지고 놀다가 눈을 비비고 하품하는 행동을 보면서 얘가 약간 졸음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쉴 수 있도록 도닥여 주었더니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평가 당일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살폈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 아이가 뭐 다리를 막 꼬는 행동을 해서 아이가 "응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드리면 됩니다.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언어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많이 해요. "예 선생님 뭐 해 주세요. 선생님 이게 필요해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땡땡이가 블록놀이 공간이 좁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블록놀이 공간을 좀 넓혀 줬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죠. 또는 요즘 우리 반 아이들이 이 캠핑 놀이를 하고 또는 뭐 동물 놀이를 하거나 지금 이번 주에 현재 아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 물론 우리 여기에서는 뭐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도 괜찮아요. 가게 놀이를 하는데 또는 물놀이를 하는데 또는 뭐 색깔 놀이를 하는데 또는 뭐 점토 놀이를 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제가 지원해 줬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 반 아이들이 캠핑 놀이를 하는데 오늘 아이들이 캠핑 놀이 하면서 꼬치구이를 만들어서 구워 먹고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꼬치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재료를 지원해 줬습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평가 당일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그런 요구를 어떻게 살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면담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비언어적 그다음에 언어적 요구에 따라서 우리 하루 일과를 변경한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의 놀이라든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하루 일과를 좀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초등학교도 아니고요. 우리가 시간 관리자도 아니고, 우리가 딱딱딱 분절되듯이 하루 일과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융통성 있게 물 흐르듯이 하루 일과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일과를 변경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고요. 오늘은 뭐 특별히 아이들이 요구에 따라서 일과를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주에는 이렇게 일과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제가 일과를 변경을 했더니 아이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라고 답을 해줘야 되겠죠. 네, 오늘은 아이들이 이렇게 일과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네, 지난번에 우리가 바깥놀이에서 모래놀이를 마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더 놀고 싶다고 해서 바깥놀이를 20분 정도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간식을 먹어야 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마치 소풍 온 것처럼 간식을 바깥에서 먹고 싶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바깥에서 돗자리를 펴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일과를 변경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얼굴 보니까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 면담에 대한 이 답변 예시를 올려드리는 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걸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예는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등하원 시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지, 또 하원 시에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귀가하도록 하는지, 또 식사 간식 시간에 선생님은 아이들을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즐겁게 먹을 수 있게 하는지, 또 아이들의 연령, 이런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해서 배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는지,
또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잠자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를 마련했는지, 일상생활 전반에서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을 아이들과 공유하고 영유아가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지, 그래서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대부분이 이제 관찰로 평가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여기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그럴 때 아이들을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간식과 우리가 식사 시간에 우리 식사 시간과 간식 시간은 기본적으로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했는지, 또 아이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기다려 줬는지, 기저귀를 갈 때 영아들이 배변 활동을 아주 자연스러운 놀이처럼 느낄 수 있도록 나는 지원을 했는지, 이게 바람직한 하루 일과에서 편안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반 영유아의 개별적인 배변 습관이라든가 낮잠 습관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개별적인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하원 시에 영유아의 어떤 부분을 나는 살피고 아이들을 기가지도 했는지,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어떻게 나는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한번 기록을 한번 남기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관찰이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면담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루 일과를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적을 수 있어야 되고,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유아를 어떻게 맞이했나요? 영유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오늘 등원 시간에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바라보면서 균이 왔구나. 예,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라고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웃으면서 제게 안겼어요.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등원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맞이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는 아이에게 웃어주면서 이름을 불러주고, 예, 따뜻한 인사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저를 꼭 안아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라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고 웃으면서 맞이하면 아이들이 제게 안기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웃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보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라고 해서, 우리 이 아침에 아이들이 등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맞이하는지, 따뜻하게 맞이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바라보고 이름을 불러주는지, 미소로 맞이하는지, 네,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부모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하게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좀 기다려주고 아이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든가, 예, 하시면 되겠죠. 자, 영유아가 식사나 간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나요? 영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다려 주나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와 간식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아의 연령, 유아의 연령, 우리 1세하고 2세하고 5세하고 우리 먹는 게 다르잖아요. 또 식습관 지도라든가 식습관의 아이들의 어떤 태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또 식사 속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또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먼저 간식이나 점심을 먹기 전에 우리는 손 씻기를 안내해서 손을 씻고 먹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식사와 간식 시간에는 서두르지 않고 영유아의 연령이라든가 또 식사 속도, 어떤 아이는 빨리 먹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느리게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식사량도, 네, 많이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네, 아주 반 정도, 예, 또래 아이들보다 적게 먹는 아이들도 있죠.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시작을 해서 똑같이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아이들을 관찰을 하고, 또
또 음식의 색이 어떤지, 냄새 등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서 아이들이 음식에 관심을 갖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한다라면 잘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사나 간식 시간에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아이는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먹여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직 젓가락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는 서두르지 않고 아이가 젓가락을 잘 접을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또 우리 반에는 달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아이가 있어서 식단을 꼭 확인하고 대체 음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라든가 간식 시간에는 우리 영유아를 관찰하면서 식사라든가 간식 먹는 것을 선생님이 도와줄 건지, 아니면 유아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 줄 것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또 다음에는 우리가 배변과 관련된 겁니다. 기저귀 가리시의 영아들과 관련된 거죠. 기저귀 가리시의 영아들이 배변 활동을 자연스러운 놀이처럼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기저귀 가리를 할 때 아이들이 그런 어떤 배변 활동을 놀이처럼 느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배변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다라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저귀 가리시에 저는 영아와 눈을 맞추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 주무르기 등 영아의 신체를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자연스러운 놀이처럼 진행하고 또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또는 기저귀 가리 시간을 노래나 말놀이와 함께 진행합니다. "기저귀를 갈자, 기저귀를 갈자, 깨끗하게 갈자." 뭐 이런 식으로 전인 노래라든가 말놀이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아이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아이가 기저귀를 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저귀 가리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라고 해서 기저귀 가리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이처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또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 이 기저귀 가리할 때 우리가 즐거운 건 눈을 꼭 마주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질적인 상호작용이 영아하고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질적인 상호작용이 선생님과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수유할 때, 수유할 때 정말 선생님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다음에 수유를 하는 거잖아요. 네. 분유를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이는 이렇게 선생님을 올려다 보면서 우리가 우유를 먹게 되죠. 그때도 질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또 기저귀 가리할 때도 선생님 혼자서 여러 명의 기저귀를 가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기저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질적인 상호작용이 정말 이루어지려면 이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시도하고 말을 못하는 아이들에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마치 중계방송 놀이처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다리를 주물러서 아이들이 신체 접촉을 해주고, 그래서 배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배변은 그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반 영유아의 개별적인 배변 습관과 낮잠 습관은 어떠한가요? 이게 선생님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 반 아이들의 개인별로 배변 습관은 어떤지, 낮잠 습관은 어떤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개별적인 욕구를 선생님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
자, 우리 반 아이들 대부분이 특별한 배변 습관이라든가 낮잠 습관이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저희는 거의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아이들이 특별한 어떤 특이성을 보일 만한 아이들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다라면 그런데 만약에 좀 특이점이 보이거나 개별적인 배변 습관이 일반 또래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답을 해 줘야 됩니다. 균이의 배변 습관은 아침에 등원하고 조금 있다 바로 응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등원하고 옷을 정리한 다음에는 균이한테 응가하고 싶은지를 항상 물어보게 됩니다.라고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잘 자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있지만 균이는 잠들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또 꼭 애착 인형을 안고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들 때 애착 인형을 안고 잠들 수 있게 저는 조용히 기다려 줍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또 우리 반의 땡땡이는 어두우면 울고 잠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저희 반은 작은 보조등을 이렇게 앞에 켜 놓았습니다라고 간접등이니까 방해되지 않는 그런 보조등을 켜 놓았습니다. 그 보조등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등입니다. 뭐 이렇게 해 줘도 되겠고요. 잠에서 깨어나면 아이를 안아 주고 저는 잘 잤는지 물어보고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주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 반 아이의 배변 습관이라든가 낮잠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관찰해서 그런 어떤 특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 개개인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어떤 개별적인 욕구를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원할 때 하루 일과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하원할 때 영유아의 어떤 부분을 선생님들은 살피고 있나요?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하원할 때 어떤 부분을 살피고 하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원 시간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정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귀가지도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영유아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체크해서 아이들의 하루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특히 아이의 기분이 어떤지, 이 컨디션이 어떤지를 살펴보고요. 만약에 기운이 없거나 컨디션이 저조하거나 기분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또 일부 아이가 귀가를 시작하더라도 남아있는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놀이를 하면서 엄마를 기다리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대답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 혹시 아이들의 옷이 더러워지진 않았는지 또 젖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는지 혹시 이렇게 더러워지거나 또 영아들 같은 경우에 혹시 실수해서 옷이 또 오염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살피게 됩니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혹시 아이가 옷이 젖었거나 갈아입혔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들한테 꼭 이 부분을 알려줍니다라고 해서 하원 시에는 어떤 부분을 살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때, 귀가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영역 우리 선생님들이 영유아 중심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루 일과를 충실하게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편안한 그런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올려놓은 그 답변의 예시를 참고를 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더 첨가하실 분은 첨가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내가 좀 빼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답을 길게 한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이 선생님이 잘 지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답을 주시면 됩니다. 한 문장이라도 꼭 선생님들이 충실하게 운영했는지 정도와 그다음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정도를 답변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일 영역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줬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영역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은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 함께 생각해 보기 면담에 대한 답변 예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